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지만 취임 초 허니문 기간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어진 여야의 검수완박 갈등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국 해법은 없을지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검수완박 찬성표를 던졌던 권은희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이 공식 절차가 다 이제 끝난 게 벌써 이제 일주일이 됐네요. 국민의당 원내 대표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부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요. 그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2년 전이죠. 총선에서 양당 기득권의 진영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중도 실용 정치를 열어가겠다, 정치 개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네. 불과 2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양당으로 회귀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아직은 어색하지만 향후에는 바깥에서 싸운 것보다 안에서 더욱 맹렬하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잡아 봅니다. 안에서 더 네. 치열하게 네. 싸워보겠다. 네. 예, 어떤 의미인가요?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또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활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 5년의 시작을 네. 알렸죠. 윤 대통령은 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자유의 확대 등 여러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네. 약속을 하고 또 밝혔는데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취임사와 취임식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기대를 걸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취임식을 맞이해서 당연히 어떠한 취임사일까가 가장 궁금했고 네. 그래서 미리 출력을 해서 한자 한자 보면서 당선인의 취임사를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었는데요. 시행착오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내 위기와 관련해서 저성장 실업, 양극화, 사회 갈등 이 부분을 꼽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를 해결해야 될 정치가 위기인 점이 문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문제인 것과 관련해서 그 근본 원인이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반지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학과 진실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지만 통합과 중재의 최종 책임자, 국정의 주재자로서의 대통령의 태도는 과학과 진실에 기반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중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보자고 하는 노력, 그리고 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과학과 진실에 기반한 어떠한 판단을 할 테니 이와 다른 견해들은 과학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라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네.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또 하나 또 우리 국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빠른 성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양극화의 문제로 빠른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양극화가 사실은 성장의 그늘이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그늘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성장을 해야 되고 빠른 성장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더 독점화된 시장 체계를 만듭니다.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극화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얘기하는 거는 양극화를 보다 악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행착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더 열심히 경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여당 안에서 할 말씀은 앞으로도 다 하실 것처럼 네, 할 그렇게 말 보입니다. 많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지난주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이제 공포가 됐는데 후폭풍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셨던 네. 게 그때 이제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너무나 당연한 현대사회의 견제의 시스템인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식민지 시대라는 특수한 경험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는 그런 70년대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시원 전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회자됐던 간첩 조작 사건.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이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전체 수사와 기소를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재판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이렇게 그 견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70년간 특수성 때문에 결합을 했지만 이제는 좀 분리를 해서 서로 간에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을 포함해서 이 법안에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이제 주장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면 수사에 공백이 생겨서 결국에 이제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런 논리는 참 저는 이게 논리인가 싶은데요. 예, 검찰 수사를 축소해서 수사의 공백이 생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수사를 축소하면 당연히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죠. 네. 하지만 수사는 99% 경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의 전문성도 이미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 공백이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그 1%의 검찰 수사가 있어야지 그 수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생각은 특권 의식이죠. 선민 의식. 예. 내가 해야 검사가 해야 이런 부분들을 오직 잘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인데 이미 경찰 수사가 사실은 99%의 이 범죄 현장에서의 수사를 170만 건 중에서 150만 건 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상위 1%에 있는 수사를 골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본인들은 이 99%의 수사 현장이 어떻게 황폐화돼가고 어떻게 비능률화돼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99%의 피해 현장이 아동학대가 있고 가정폭력이 있고 보이스피싱이 있는 범죄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1% 때문에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반대되는 논리를 펴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과 업무 인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의 검찰 수사와 99%의 경찰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이 1%의 수사와 99% 수사 전체를 살펴서 수사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수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갖춰줄 것인지 이런 수사 정책을 고민하고 이 부분을 현장에 집행시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어제의 청문회를 통해서 또 그간의 이 국회에서 이 검찰 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논의 과정 속에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태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의 수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의 수사가 99%의 수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간의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99%의 수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거래 사기 이
평범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균형적인 태도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중수청 설립에 대한 공방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이 사개특위 명단을 확정하면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개특위 구성 자체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참 무책임한 태도인데요. 제가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99%의 수사 현장이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사 현장의 약화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인 것이고요. 그 아동학대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 입은 아동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분리해서 보호할 시설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보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수사정책이고 이런 수사정책을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사개특위 논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않겠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이고 이제라도 좀 더 책임 있는 특히나 이제 여당이 됐으니 무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얼른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에서의 목표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할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예스라고 했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겠고요. 특히 제가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 체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 이유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